안녕하세요. 코틀린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드로이드 4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독립적인 다양한 실행 단위를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보통 어플리케이션 하면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하나의 실행 단위가 돼서요. 스스로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만드는 다양한 실행 단위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액티비티에는 각각의 실행 단위 요소들이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 실행 단위 요소들은 안드로이드 OS에 의해서 각각이 실행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실행 단위가 그냥 개별적인 클래스이고요. 안드로이드 OS에 의해서 해당 클래스가 객체가 생성이 되고 지정된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동작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설치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실행되는 어떠한 실행 단위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 OS에 의해서 자동으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자동으로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그러한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개념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트 프로바이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먼저 액티비티는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가 되겠고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안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을 감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코드를 운영할 수 있는 실행 단위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어떠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실행 단위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떠한 독립적인 실행 단위라기보다는 그냥 클래스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OS에 의해서 상황에 맞는 클래스가 선택이 되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해서 OS가 메소드를 호출해서 개발자가 만든 코드를 동작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4대 구성 요소는 앞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가장 먼저 액티비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액티비티를 계속 사용해 왔는데요. 자, 현재 화면상에 보여지고 있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가 바로 액티비티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게 되시면 자동으로 첫 화면을 관리하는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요. 액티비티가 관리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은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시켜서 화면 전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랑 예제를 살펴볼 게 있는데요. 바로 예제는 액티비티의 생명주기입니다. 해당 액티비티가 생성되고 난 후부터 소멸될 때까지 1년에 어떠한 그 생성과 소멸에 관련된 주기를 갖게 되는데요. 각각 주기에 맞는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해당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메소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onCreat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코드로 작성을 할 때 주석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onCreate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티가 처음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요. 화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초에 초기화를 한다라든가 이러한 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onCreate 메소드에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작업을 했었죠. 다음에 onStart와 onResume이 있습니다. 일단은 onCreate가 호출이 되고요. onStart를 거쳐 onResume을 거친 다음에
액티비티가 가동되게 됩니다. 액티비티 러닝 상태가 되면 화면상에 어떠한 화면이 나타나고요. 사용자들은 그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화면상에 어떠한 작은 팝업 창 같은 게 뜬다면 on 포즈가 호출이 되고 액티비티는 일시 정지가 됩니다. 그 이후에 작은 팝업 창 같은 게 사라지게 되면 on 리점을 호출을 하고요. 다시 액티비티는 러닝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액티비티가 화면상에 안 보여지게 되면 on 포즈를 거쳐 on 스탑까지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액티비티가 나타나게 되면 on 리스타트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on 스타트가 호출이 되고 on 리점이 호출이 된 다음에 액티비티는 다시 가동되게 됩니다. 즉 액티비티가 처음에 실행되고 그리고 일시정됐다가 돌아오고 이러한 작업이 벌어질 때 즉 액티비티가 화면상에 보여질 때 무조건 on 리점은 무조건 호출이 되고요. on start는 상황에 따라서 호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on create는 해당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최초에 딱 한 번만 호출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액티비티가 완전히 소멸이 되면 on destroy가 호출이 되고요. 액티비티는 소멸이 됩니다. 자, 하면은 이제 한번 이걸 테스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empty activity에 next. 자, 그리고 얘는 자, activity 자, life cycl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activity life cycle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finish 누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액티비티가 실행되고 종료되고 이것만 볼 거기 때문에요. 따로 UI는 구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주기와 관련된 메소드를 테스트해 볼 텐데요. 해당 메소드가 호출됐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프린트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프린트 ln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요. 여기 로그캣이라는 걸 클릭해서 띄워보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웃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아웃을 포함하고 있는 애만 남겨놓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필터링인데요. 근데 아웃이 포함되어져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 나오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까지도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이걸 쓰지 않고 로그캣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자, 로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가지고 개발하실 때는 골라주시고 엔터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자동으로 임포트 되게. 점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프린트 ln, d, 뭐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로그 d나 로그 e나 이런 것들이 색상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좀 색상 구분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2가 빨간색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검정색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D하고 E만 좀 써주시면 됩니다. D를 써주도록 하겠고요. 자, 얘는 문자열이 2개가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문자열은 이 메시지를 좀 구분하기 위한 레이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 1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 변수값 같은 거 찍어본다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쓰면 좋습니다. 뭐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자, 여기다가 요 테스트 1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테스트 1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 남겨놓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콘솔 창에 뭔가 값을 좀 찍어보고 싶다. 뭐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로그캣을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일단 지워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각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onCreate는요. 자, 액티비티가 액티비티는요. 컴팻 액티비티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액티비티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근데 호출되는 시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나중에 리소스 관리를 할 때 화면 회전에 따라서 화면 모양을 따로따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안드로이드는 가로 화면이냐 세로 화면이냐에 따라서 화면 모양을 따로따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즉 화면이 전환될 때 화면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화면 전환이 발생을 할 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og.d test1 해주시고요. on creat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on start 메소드를 구현하겠습니다. on start고요. 자, 여기는 log.d test1 해주시고요. on start 라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on create 메소드 호출 이후에 자동으로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정지 상태가 되었다가 활동 상태로 돌아올 때 호출됩니다. 다음에 on 리점입니다. 리스타트가 아니고 on 리점 해주시고요. 자, 얘는 log.d on test1이라고 해주시고 on 리점 자, 해주시고요. on start 메서드가 호출된 이후에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가 일시 정지되었다가 자, 다시 돌아올 때 호출됩니다. 정지와 일시 정지입니다. 어떨 때 정지가 되고 어떨 때 일시 정지가 되는 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on restart입니다. log.d test1 on restart 자, 해주시고요. 자, 액티비티가 정지 상태가 되었다가 활동 상태로 돌아갈 때 on start 전에 호출됩니다. 자, 다음에는 on stop입니다. 자, on pause. 자, on pause고요. log.d test1은요. 자, on pause. 자, 얘는 액티비티가요. 일시 정지 상태가 될 때 호출됩니다. 자, 액티비티가 화면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거나 현재 화면 위에 작은 팝업 창 같은 것이 나타날 때 호출됩니다. 자, 창이 완전히 사라지면 정지가 되고요. 작은 팝업 창 같은 게 나타났을 때는 일시 정지가 됩니다. 다음에 on stop입니다. log.d 테스트 1 해주시고요. on stop. 자, 액티비티가 화면에서 사라질 때 호출됩니다. 자, 그리고 on destroy입니다. 얘는 현재 액티비티의 수행이 완전히 종료되고요. 메모리상에서 제거될 때 호출됩니다.
자, 메소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캣 띄워주시고요. 자, 처음에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면 onCreate를 호출이 되고요. onStart 거쳐 onRegion까지 호출이 됩니다. 자, 홈 버튼을 눌러서 화면상에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면 onPause와 onStop이 호출이 되고요. 다시 어플을 여기 있네요. 요거 눌러서 띄워 보시면은 onStart를 거쳐 onRestart를 거쳐 스타트 리전까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백 버튼이 있는데요. 이 백 버튼은 현재 액티비티를 종료시키는 게 백 버튼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개념의 버튼이 아니고요. 현재 눈에 보이는 액티비티를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백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on pause를 거쳐 on start까지 가게 되고요. 자, 요거를 눌러서 완전히 메모리상에서 없애주시고요. 해주시면은 지금 on start까지만 호출이 됐네요. 자, 요게 자, 이 메소드를 다시 여기 출력을 안 했네요. 출력을. 자, log.d test1 on destroy 만들어 주시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주시고 백 버튼 눌러 주시면은 액티비티가 완전 종료가 됐기 때문에 on destroy가 호출이 돼서 종료가 됩니다. 해서 보통 보시면은 액티비티가 처음 실행될 때의 코드는 onCreate 얘는 딱 한 번만 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고요. 일시 정지가 됐을 때 난 뭔가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onPause는 무조건 거쳐가기 때문에 일시 정지가 됐을 때 필요한 코드는 여기에다가 보통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활동 상태가 되었을 때는 onResume을 무조건 통과하기 때문에 다시 활동 상태가 됐을 때 처리해야 될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onResume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해당 액티비티가 완전히 종료가 되면 메모리상에서 소멸이 될 때 onDestroy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요. 액티비티가 종료가 될 때 뭔가 처리할 게 있다고 한다면 onDestroy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생명주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화면을 관리하는 실행 단위를 액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액티비티는 생명주기가 있기 때문에요. 각 주기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작업을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액티비티와 생명주기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